뭐 지난 시간에 시험을 봤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해야겠죠. 대부분 그냥 이 수업 시간에 한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 시험 문제 냈고 지금 좀 많은 것 같긴 했지만 하여튼 수고들 했어요. 우리 싱글 소스 쇼티스 패스 프로블럼을 우리는 했고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 워낙 중요하고 유명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자, 싱글 소스 쇼티스 프로블럼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 이거야. 태어 얘기. 그러니까 인풋으로 그래프, 디렉티드 그래프, 웨이티드 그래프 G가 주어지고 그리고 특정한 vertex U가 주어져. 우리는 뭘 찾고 싶은 거야? U에서 모든 다른 vertex까지 가는 short를 다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vertex 하나가 딱 주어지면 여기까지 가는 슈트 패스 길이는 어떤 거, 여기까지는 어떤 거, 여기까지는 어떤 거, 이걸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 문제, 이거는 뭐야? 인풋으로 G가 주어지면 이건 인풋이 요거 하나야. 그럼 뭘 찾고 싶은 거야? 모든 U에서 모든 B까지 가는 슈트 패스를 이 문제를 All Pair Shortest Path Problem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우리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테크닉에서 플로이드 알고리즘으로 배웠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G의 vertex 개수가 우리 n개라고 할 때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많이 표현해. 통상 임의의 그래프 G는 vertex set하고 엣지 set 이렇게 표현하는데 vertex의 개수, vertex의 집합이니까 뭐의 카디널리티를 n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vertex의 개수가 n개다 이건 우리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타임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했어요? n의 3승이었어요. 그러니까 vertex 개수를 n이라고 하면 n의 3승만의 모든 패스, all pair shortest 패스를 다 찾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소스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좀 더 빨리 찾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고안한 알고리즘이 이제 single source shortest path problem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뭐 답은 뭐야 하여튼 요런 게 인풋으로 주어지면 그리고 인풋이니까 이 그래프 G하고 B1이야. 요게 인풋이야. 특정한 vertex source가 주어진 거예요. 아웃풋은 뭐야? 아웃풋은 2까지 가는 거는 5, 3까지 가는 거는 4, 2, 5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shortest path의 길이만 아웃 써봤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길이가 주어지면 뭐 short path도 다 찾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웃한 거는 뭐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싱글 소스 쇼트 패스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푸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뭐예요? 다이스트러스. 다이스트러스 알고리즘은 그리디 알고리즘. 자, 우리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우리 기준을 하나 나름대로 우리가 정할 거야.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선택을 매 순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그레이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다이스트라스가 생각한 그리디 알고리즘은 어떤 거야? 물론 그리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우리도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그리디 알고리즘은 좋기도 하고 어떤 그리디 알고리즘은 안 좋기도 할 거야. 근데 다이스트라라는 분이 만든 알고리즘 굉장히 좋아. 그래가지고 이게 남아있지 사람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의 그리디 알고리즘은 어떤 거였어? 이렇게 하자 이거야. 사실은. 아, 그 알고리즘은 이거였어. 뭐 이거였어요. 솔직히 우리 vertex B1이 하나 소스가 주어졌으니 이제 소스에서 가장 가까운 vertex부터 찾을 거야. 그러니까 B1에서 출발해서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vertex를 하나씩 찾아줄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한 그리드야. B1에서 제일 가까운 거 나 찾았어. 여기까지는 찾았다. 그리고 이제 끝이야.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가까운 귀환에서 그 다음 가까운 볼텍스 이렇게 계속 하겠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볼텍스를 어떻게 하지? 그 찾으면 다 끝나는데 그걸 찾는 게 문제지. 그래서 다이스트라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야. 기존에 이렇게 찾아진 볼텍스가 있다고 하면 찾아진 볼텍스라는 게 뭐야? B1에서 처음에는 뭐 음? 찾아진 볼텍스 하나도 없고 다음에는 한 개 있고 그다음엔 두 개 있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여기까지가 이제 찾아진 볼텍스라고 해. 가장 가까운 건. 그 다음에는 어떤 볼텍스를 찾을까요? 이 안에서 가장 가까운 볼텍스를 찾을 텐데 그 거리를 구하기 힘들 수 있으니 그 거리를 어떤 것만 고려해가지고 가깝다라고 판단할래? 요 찾아진 볼텍스만 통과해서 여기까지 가는 요 거리만 봐서 이거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볼텍스 설명됐나요? 우리 다 알고 있었어, 그죠? 그래서 그 볼텍스의 집합을 B라고 한 거야. 어? 자, 그러면 결국은 뭘 찾아? 그래서 이거 알고리즘 보세요. 처음에 Y는 B1이야. 찾은 볼텍스는 B1밖에 없어. 아직 솔브 되지 않으면 계속 할 거야. 자, B 빼기 Y. 이거는 뭐야? 이거 왜 Y라고 그랬어? 아까 Y라고 그랬어. B는 뭐야? 그냥 전체 볼텍스 집합. 그래서 이 전체 볼텍스 집합에서 Y가 아닌 거에서 볼텍스 하나를 택해. select a vertex. 어떤 거야? That has the shortest path for U1. U1에서 제일 가까워. 이렇게 찾아서 그 놈을 Y에 포함시켜. 다음번에 이제 Y에 포함시킨 거야. 물론 뭐 그러면 이 엣지도 계속 할 거야. 근데 하다가 Y가 B가 되면 다 찾은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우리 그리드 알고리즘. 그리드 알고리즘이지. 그렇게 쇼트 패스를 하나씩 찾아주면 진짜 모든 쇼트 패스를 다 찾아주는 건가? 그렇긴 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B를 어떻게 찾을 거야?
Y에서 가장 숄티스트한 놈을 어떻게, 그래서 이 찾는 방법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진짜 숄티스트가 아니라 뭐만 거쳐서 가는 거야? Y만 거쳐서 가는 패스만 고려했을 때 숄티스트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디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B를 찾을 거야? 우리는 어떻게? B가 passes only vertices Y as intermediate. 만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요 패스만을 고려해서 그 기준으로 제일 숄티스트를 찾아주고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줄 텐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나이스트레스 알고리즘의 좋은 점은, 이렇게 해서 찾아진 숄티스트 패스는 진짜 숄티스트 패스다는 거를 이 사람이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거쳐가지고 가는 패스만을 고려했어? 중간에 Y만을 거쳐서 가는 패스만을 고려해서 숄티스트를 찾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였었냐면, 그것만 고려해도 그 패스가 진짜 숄티스트라는 거를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여기서 찾아지는 숄티스트 패스가 그러니까 옵티멀 솔루션. 그러니까 그리디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진짜 괜찮은, 진짜 옵티멀한 거를 항상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렇죠? 그 증명은 우리는 안 할래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뭐 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할 거야? Y만을 거쳐서 가는 숄트 패스를 어떻게 찾냐? 그래서 그 찾은 거가 뭘 이용한 거야? 하고 비슷한 거야? 우리 프리메 알고리즘 하고 비슷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 그래서 이 다이스트레스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면 항상 모든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면 이 알고리즘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혹은 특별히 코드상에서는 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걸 꼭 해야만 알고리즘을 기술한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정확하게 이해해? 터치 I라는 게 뭐야? 그리고 length I라는 게 뭐야?를 이해할래. 자, 이건 터치 I는 뭐냐면 모든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 Y를 만들 거야. Y는 집합인데 뭐예요? 이완에서 이미 여기까지 가는 shortest path는 다 찾은 vertex의 집합이. 그게 Y. 자, 이제 Y에 포함하지 않는 다른 vertex I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 거야? 터치 I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리고 length I라는 터치 I는 뭐냐면 B1에서 뭐만 거쳐서 분명 Y에 있는 것만 거쳐서 요까지 가는 shortest path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path도 있겠지. 이런 path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우리 고려하지 말고 이런 것 중에서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마지막 vertex 그거를 touch라고 합니다.
I, 터치가 이 B인 거야.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Index of the vertex E in Y such that BI 요거 is the last 마지막 on the current shortest path from B1 to BI. 근데 어떤 거야? Using only vertex Y as 설명됐나요? 이거를 우리는 I에 그 다음에 length of I는 뭐냐면 그거의 path의 길이야. length of Y. 이 length of Y 얘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해하는지 확인해. 그러니까 touch I하고 length of I가 뭔지 명확해요? 이게 명확해야 돼. 오케이. 야, 우리는 저렇게 터치 아이도 만들고 랭스 아이도 만들 거야. 지금은 몰라.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와중에 우리 이거를 만들어 나갈 거야. 이제.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 보면 처음에는 뭐야? 처음에는 우리 Y는 empty set 아니야. 뭐야? Y는 empty보다 Y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Y는 요거 하나야. Y는 요거 하나겠지. 그러면 이걸 거야.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이는 터치 아이는 뭐야? 모든 아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도 터치는 이인 거야. 그렇죠? 우리 B1을 그냥 1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인덱스로, 그러니까 공수로. 이거는 B2를 그냥 2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i는 2부터 모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모든 vertex에 대해서 그렇죠? 터치 그거 i의 터치는 1인 거야. 이게 마지막 거. 물론 어디는 엣지가 없지. 근데 엣지가 없는 거는 코스트가 무한대라고 얘기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럼 랭스는 얼마야? 랭스는 그 웨이트래.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뭐야? 요 경우에 y가 b1, 그러니까 볼텍스 1만을 포함했을 때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 랭스 중에서 코스트가 제일 작은 거를 찾는 거예요. 이게 미니멈 찾는 방법이에요. 민을 인피니시라고 하고 그래서 랭스가 현재 랭스가 민보다 작으면 민을 그 랭스라고 한 거야. 그리고 제일 작은 아이를 비니어라고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랭스 중에서 제일 최소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이 갖고 있는 아이를 비니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y라고 하면 제일 짧은 그러니까 쇼티스트한 거를 찾아서 이게 제일 작아 그럼 요거를 비니어라고 기억하고 있어. 그렇죠? 오케이. 근데 요거는 왜 했냐? 요거는 왜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거 중의적으로 y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됐는지를 우리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랭스 값 가지고 기억할 거야. 랭스 값이
음수면 음수로 세트해 놓을 거야. y에 포함되면.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 세트해 놓을 거야.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니어가 y에 포함되면 음수라고 세트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랭스 값이 음수면 y에 안 포함된다는 걸 y에 포함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 뭐만 고려한 거야? y에 포함 안 된 i번에 대해서는 이게 그거에 대한 최소의 랭스 값이라는 거에서 비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찾았지. 다음 볼 특성. 요 놈이 바로 이거 다 돌면 이 놈이 바로 뭐예요? 다음에 찾아진 shortest path를 갖고 있는 별. 그죠? 요게 한 게 그거야. 뭐 다음번에는 어떻게 돼? 다음번에는 요거가 포함된 요거가 새로운 y가 되겠지. 요게 새로운 y. 그죠? 그래서 new y로 하니까 요 놈은 뭐야? 랭스 값을 마이너스 1로 한 거야. 그 놈의 랭스 값 마이너스 1로 세트한 거 아니야. 다음번에는 얘가 밖에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처리하겠지.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다음 거예요. 자, 이제 요게 새로 y에 포함됐으니 다른 다음번에 i에 대해서 임의에 딴 i에 대해서 뭐가 바뀔 거야? 랭스니 터치니 이런 게 전부 바뀌어질 거 아니야. 그런 i에 대해서 랭스하고 터치가 바뀔 수 있어. 왜? 요게 새로 y에 추가됐으니까. 그러니까 요 놈이 터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존에는 이 놈이 터치였는데. 맞잖아. 기존에는 이 놈이 터치였는데 이제는 이 놈이 터치가 될 수도 있어. 그걸 어떻게 판단해? 판단한 게 요거라. 이게 무슨 말이야? 기존의 랭스하고 이제 요게 새로 추가됐으니 요까지 가는 쇼트 패스는 뭐가 될 수도 있어? B1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해서 B니어를 거쳐서 요렇게 가는 놈이 우리가 생각하는 쇼트 패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값이 뭐 바로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과거 이 올드한 y일 때 요까지 가는 쇼트 패스의 길이가 요거고. 이거는 뭐야? 이거고. 그러니까 그거 더하기 이거가 요걸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쇼트 패스인가 이게 새로 추가돼서 달라지는 거라. 근데 그 값이 기존의 랭스, IL 랭스보다 작다 이 소리고. 이놈이 추가돼서 뭔가 다 변했구나. 그러니까 요거를 터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랭스는 그 길인 거야. 이거를 랭스. 이렇지 않으면 이건 뭐 이게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관계없이 옛날 거 그대로야. 그러니까 변화시켜서 업데이트를 해줘. 모든 다른 아이. 이게 요 폴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랭스 빈도는 새로 y다. 오케이? 이게 우리 다이스트레스. 그러니까 다이스트레스 알고리즘 보니까 너무 똑같아. 거의 비슷해요. 구조적으로 우리 프리미어 알고리즘하고 구조적으로 아주 비슷하죠. 다만 구조적으로 비슷한데 요 터치 i하고 랭스 i를 가질 거냐. 그러니까 값을 킵해가지고 더 값을 업데이트 해주면서 솔루션을 찾을 거냐. 아니면 다른 거 가지고 디스턴스나 뭐 니어리스트 우리 저 프리미어 알고리즘은 이거를 니어리스트라고 얘기했고 이거를 디스턴스라고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찾을 거냐만 다른 거지. 나머지는 구조적으로 나와요. 이게 두 개가 아주 유명한. 그래서 이 다이스트레스 그리드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이야? 그리드. 그리고 우리는 증명을 안 했지만 이렇게 해서 찾아진 shortest path의 길이는 진짜 shortest, 즉 optimal 알고리즘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y만 거쳐서 가는 패스만 고려해가지고 shortest를 찾았지만 결과적으로는 y만 거쳐서가 아니라 진짜 shortest를 고려해서 찾은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도 옵티멀한 거를 찾은 거예요. 그걸 좋은 알고. 이게 다이스트레스의 위드예요. 자, 이거 타임 컴플렉스는 어떻게 돼? 뭐 요거 n번 전체적으로 리핏 하니까 요거 n번. 한 번 할 때마다 n번. 요것도 n. 그죠? 그러니까 이 n번이 이건 n번 더하기 n번이니까 2 곱하기 n번이고 그게 몇 번? 전체적으로 n. 그러니까 2의 n에 그래서 타임 컴플렉스 얼마? n의 이고 사실 이거는 뭐 그죠? 이거 n의 이승번 이하로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세타이긴 하지만 그냥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하긴 그냥 n번 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해도 세타 오브 n 이승이야. 물론 약간 뭐 복잡한 자료 구조를 써서 요거를 for 룹을 안 쓰고 이게 y에 있는 것만 y 없는 것만 고려하는 복잡한 구조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 봐야 그래도 n의 이승번. 오케이. 이게 nice try single source short path를 위한 앵거죠. 요거 질문 있으면 합시다.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알고리즘은 아마도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전형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보고 테스트해보라고 하면 한 문제는 이 문제를 내기도 할 거야. 또 한 문제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그러니까 그만큼 하여튼 중요하고 유명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문제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문제예요. 이게 뭐겠어? 그래서 뭐 어떤 거야? 응용. 야, 이게 뭐야? 네트워크. 그게 여기서 뭔가 딴 데다가 보내려고 여기다가 보내려고 그러면 shortest path가 뭐냐?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로 보낼 거야. 그 웨이트는 딜레이일 수도 있고 코스트일 수도 있고. 결국은 뭐야? 딜레이가 제일 적은 거 혹은 코스트가 제일 적은 그런 라우트를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비슷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네트워크 등등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문제이고 응용도 되거니와. 그다음에 뭐 로지스틱스, 배달 네트워크,
물류 공급 네트워크. 어디까지 물류를 뭘 보내려고 그래.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좋아. 아니면 내비게이터에서 길을 찾고 싶어. 현재 시점에 지도가 있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길은 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어. 뭘 찾고 싶은 거야? 가장 빠른 길을 찾고 싶어. 어떻게 그 문제 자체가 뭐야? shortest path를 찾는 거야. 빠른 길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요 wait의 의미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요 시점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 shortest path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거지. 맞아요? 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아주 응용이 많이 되는 문제라 이거죠. 물론 딱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모델이고 실제 문제는 더 복잡하겠지.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모델을 설명하면 그러니까 내비게이터에서도 비슷한 당연히 이 문제를 쓰겠죠.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가 뭘 그게 내비가 결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물론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델은 약간 더 복잡해질 거야. 기본적인 건 이거라. 오케이. 여기까지가 나이스 트랜스 질문 있으면 합시다.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이제 다음 섹션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섹션이 허프만 코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가보면 교재 가보면 이게 4의 4절이야. 보세요. 책에 가보면 4의 4절이 허프만 코드라는 4의 4절 뭐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 허프만 코드. 자, 이거는 뭐냐? 이거야. 문제를 아마도 여러분들은 음, 이게 코딩 프로블럼이에요. 코딩 프로블럼이고 문제 자체의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인풋은 메시지들의 프리퀀시. 아웃풋은 뭐냐면 뭘 찾고 싶은 거야? 이 바이너리 코드 트리를 찾고 싶어. 근데 기준이 뭐야? 다음과 같은 거를 최소화하는 바이너리 코드 트리.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앞쪽으로 가보세요. 예를 듭시다. 그냥 예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서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했는데 전에 요거 그냥 한번 원체 한번 봐요. 자, 우리는 지금 코드라는 게 뭐예요? 코드라는 거가 어떤 정보를 내가 다른 표현으로 바꾼 게 코드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이너리 코드, 그러니까 코드 중에서 바이너리 코드를 찾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 나한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종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그냥 캐릭터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이건 여기서 그냥 캐릭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메시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봉화라는 거 알죠? 아마 어디서 배워봤을 거예요. 봉화라는 게 뭐야? 예전에 몇천 년 전에 어떤 정보를 보내는 방법. 그래서 여기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으면 이 산에 연기를 피워. 그래서 하얀 연기를 피우면 평화롭다. 이 검은 연기를 이렇게 피우면 전쟁이 적이 쳐들어온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죠. 저게 봉화였어. 지금은 전화로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게 바로 뭐예요? 코드예요. 그러니까 평화롭다. 라는 코드가 뭐야? 하얀 연기. 적이 쳐들어온다. 코드가 뭐야? 검은 연기. 그렇죠? 이게 코드예요. 그건 이제 몇 가지 종류의 메시지가 있는 거야. 이 같은 경우에 우리는 6가지 종류의 메시지를 예를 든 거야. 실제로는 메시지가 더 많을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A라고 했어. 두 번째 메시지를 B라고 했어. 라고 할 때, 그럼 A를 뭘로 표현하겠니? 바이너리 코드로.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를 0이라고 표현하고 B를 1이라고 표현해? C는 뭐라고 표현할래? 모르잖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전체 메시지가 6개 있으니, 그죠?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를 000, 를 00, B를 02,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돼. 왜 3빛 가지고 했어? 2빛 가지고는 부족해. 왜냐하면 빛이 2개가 있으면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어? 2의 2승 아니야. 그러니까 4가지 경우밖에 표현 못한다고 그랬어. 그죠? 4빛은 적어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6개가 있으니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가 6개가 있으니 우리는 3빛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한 가지 방법. 이게 코딩 방법. 그렇죠? 코드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를 10, B를 1110 이렇게 해도 돼.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그죠? 우리는 최적의 방법을 찾고 싶어요. 최적이라는 기준이 뭔데? 아직은 우리 얘기 안 했어요. 이제 뭔지 됐어요. 코드라는 게 뭔지 됐어. 이런 코드를 찾고 싶어요. 메시지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심플해 보이기도 해. 제일 좋아 보이기도 해. 자, 그런데 이슈는 뭐냐면, 이슈는 이거야. 만약에 각각의 메시지들이 동일한 확률로 발생을 한다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 봐봐. F는 25번, 예를 들어 단위 시간당, 혹은 25번 발생하는데, G는 5번밖에 발생을 안. 그러면 어떤 거를 더
길게 표현하는 게 좋은 거야? 긴 비트 가지고 표현하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 주장은 뭐냐면, 야, 이거는 어차피 별로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긴 코드로 표현하고, 이거는 자주 발생. 따라서 짧은 코드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평균 코드의 길이가 작아져. 됐나요? 그런 거 같지? 즉, 우리의 기준은 뭐겠어, 이제? 평균 코드의 길이가 최소화가 되도록 코드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좀.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죠? 이 코드. 근데 어느 게 좋아? 그거는 이제 평균 코드 길이를 계산해 보면 좋지. 알겠지.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더 좋다. 그 코드를 어떻게 찾는지,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특정 사람이 이 코드가 더 좋다 라고 이제 코딩 방법을 발견한 거야. 그 알고리즘이 카프만 코딩을. 설명됐나요? 우리가 지금 뭐 하려는지 됐어? 질문 있으면 할까? 이게 알고리즘보다는 이렇게 배경 설명하는데 항상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근데 이거는 꼭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야 좋았어. 지난번에 시험이라서 이걸 숙제로 못 내고. 오케이? 코드가 뭔지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코드라는 얘기를 이제 다시 이제 처음 한 거야. 정리를 한 거야. 자, 바이너리 코드. fixed length binary. 이게 바로 아까 6개 메시지가 있을 때 length가 고정돼 있는 거야. fixed 돼 있는 거야. 로 하는 방법. 이게 fixed length 코드. 그렇죠? 그래서 좀 아까 얘기가 그거야.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3개 있다 그러면 하나는 00, 하나는 01, 하나는 12. 그죠? 이게 fixed. 근데 fixed length 코딩 말고 사실은 아까 보니까 이렇게 length가 다양한 코딩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러한 코딩 방법을 variable length 코딩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variable length binary 코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A를 10이라고 놓고 B를 0이라고 놓고 C를 1이라고. 예를 들어서 B가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평균적으로 코드의 길이가 작아지겠죠. B가 아주 잘. 자, 그런데 바이너리 랭스 코딩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A가 아주 우리 다 문제를 봐요. A가 아주 자주 나와. 확률이 예를 들어서 0.5야. B는 뭐 0, 8이라고 합시다. B는 0.1이야. C는 0.05야.
D는 0.04라고. 4개의 메시지가 있어. 확률이 이렇게 돼. 보낼 확률이. 자, 그럼 어떤 코드를 만들면 좋겠어? 코드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어? 지금 여러분들 다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1분 시간 중. 이건 발생할 그러니까 그 코드가 만들어질 확률이야. A는 0.8이야. 아주 자주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너리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지금 다들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A를 어떻게 하고 A를 00, B를 01, C를 10, D를 11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만든 코드가 바로 뭐야? 픽스 랭스 바이너리 코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사실 그럴 것 같아. A가 확률이 아주 많으니 A를 0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거를 한번 지금 다들 해보세요. 1분 시간 주고. 자, 어떤 코드로 만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에 나는 A를 0이라고 하겠다. B를 뭐 00이라고 하겠다. 뭐 이 결정을 해가지고 채팅창에 하나 딱 써보세요. 자, 제일 먼저 한 사람 거를 한번 볼까? 예. 먼저 어? A를 0, B를 10, C를 110, D를 111. 아,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괜찮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자, 또 다른 친구는 어, 다른 친구는 A를 어?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뭐 A를 0, E를 1, C를 1, 0, D를 1, 1이라고 하고 싶어요. 자,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A가 더 좋을 것 같아? B가 더? 얘는 이제 바이너리 코드. 자, A 혹은 B.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좋다는 기준이 뭐야?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이렇게 정해요. 평균 코드의 길이야. 그러면 얘의 평균 코드의 길이는 얼마예요? 요 코드 A의 코드의 길이는 1인데 얘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야? 0.8이야. 여기다 0.8. 요거의 코드의 길이가 얼마인데? 2인데 확률이 0.1이야. 그렇죠? 얘는 코드의 길이가 3이고 확률이 0.06이야. 코드의 길이 3인데 확률이 0.04.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평균 코드의 길이. 즉 뭐야? 각각 코드의 길이 곱하기 발생할 확률을 다 더해준 거가 코드의 길이. 계산할 수 있죠? 얘도 동일하게 할 수 있겠지. 얘 평균 코드의 길이는 얼마겠어? 1 곱하기 0.8 더하기 1 곱하기 0.1 더하기 2 곱하기 0.06 더하기 2 곱하기 0.0. 그렇죠? 이게 커, 이게 커. 어느 게 더 작아? 작은 게 좋은 거겠죠? 어느 게 더 작은 것 같아? A가 작을 것 같아? B가 작을 것 같아? B가 더 작을 것 같긴 해. 그렇죠? 오케이, 이제 기준은 알았어. 자, 그런데 문제는 기준으로 보면 B가 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B 같은 코드를 한번 살펴보자. 내가 아, CD라는 메시지를 보냈어. C 다음에 D라는 메시지를 보냈어. 뭐 이게 이 필요도 없어. C만 보냈다고 합시다. C를 보내면 뭘 보낼 거야? 누구한테? 1, 0을 보낼 거야. 그럼 받은 사람은 1, 0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C야? 아니면 BA야? C야? 어느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스킴은, 그러니까 이거 코드 자체는 좋아.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코딩하면 안 좋아. 왜? 내가 C라는 메시지를 코딩해서 한만 받는 측에서 이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게 C인지 B인지 모르는 거야. 픽스드 랭스 코딩일 때는 그런 문제가 없어. 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몇 비트. 그러니까 그 비트별로 메시지가 쭉 들어오면 자르면 되는데 variable length 코딩인 경우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네, 좋아요. 이거 다 잘했어. 이거는 괜찮나? A 스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코딩을 막 하는 거가 아니라 특별한 룰을 따라야 돼. 그 룰 성질이 프리픽스
코딩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드를 코드라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코드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캐릭터라고 했지만 메시지야. 어떤 메시지의 앞부분이 다른 거의 코드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의 코드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건데 그거의 앞부분이 또 다른 코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이거의 앞부분이 다른 거의 코드인 거야.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프리픽스 코드다. 맞아요? 이거는 프리픽스 코드인가? 이거는 프리픽스 코드네. 뭐냐면 이거의 앞부분이 어떤 것도 다른 거의 코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괜찮아. 글쎄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픽스 코드라는 거를 정의해 봤어. 그래서 실제로 프리픽스 코드이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러한 추리로 표현될 수 있어. 이거를 바이너리 코드 추리라고 부를 텐데 이 추리가 뭐냐면 이 얘기야. 자, 요거 D는 그러니까 우리 추리가 이렇게 생겼어. 바이너리 추리예요. 차일드 브랜치들이 왼쪽을 0이라고 표현하고 오른쪽을 1이라고 표현할래. 리프 노드는 우리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추리는 어떤 코드를 나타내는 추리냐면 B라는 메시지는 0이라고 표현합니다. A는 1, 0이라고 표현합니다. 1, 0이라고 표현합니다. C는 1, 2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코딩을 하면 그 코드를 표현한 바이너리 코드가 B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가 만들어지면 바이너리 코드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바이너리 코드 트리가 만들어지면 코드가 만들어져요. 프리픽스 코드인 경우. 그렇죠? 그러면 코딩할 수 이제 문제가 없어진다. 이제. 아까 했던 요거 바이너리 코드 트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나? 아까 요거는 바이너리 코드 트리 못 만들어.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프리픽스 코드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코딩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딩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프리픽스 코드 프로퍼티를 만족시키나? 만족시켜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표현한 바이너리 코드 트리를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그릴 수 있나? 어떤데? 0일 때 이거는 그죠? 요게 1인데 1에서 0이면 B. 그죠? 1, 0은 C. 111은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요 코드의 바이너리 코드 주기는 분명됐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코드 트리가 있으면
그거에 해당한 그러니까 바이너리 코드가 있으면 그러니까 프리픽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바이너리 코드가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바이너리 코드 트리도 만들어줄 수 있고 바이너리 코드 트리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해당하는 바이너리 코드를 우리가 쓸 수도 있어. 그렇죠? 오케이? 이게 이제 코딩하는 방법이야. 아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코드 아까 뭐 이거 가지고 해볼까? 아까 좋은 얘기야.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내가 이런 자, 이런 코드 트리가 있다고 합시다. 자, 어떤 정보를 낼래요? 10, 110, 0을 보낸다고 해봐. 내가 B, C, A를 보낼래. 그러면 이거를 보낸대. B는 1, 0이고, 그죠? C는 111이고, C가 110이고, A가 0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내면 돼. 이게 코딩된 결과야. 자, 이제 그 과정을 사람들이 인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이 디코드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 코드 트리를 알고 있으면 루트에서 시작하는 거야. 자, 처음 게 뭐야? 1이야. 1. 그 다음 게 뭐야? 0이에요. 1, 0이야. 리프에 도달했네. 메시지가 뭐야? 그러니까 1, 0 하면 B라는 거 아는 거야. 이제 다시 B라는 거 알았으면 리프에 도달했으면 그 다음 에는 다시 루트에서 시작해. 1, 1, 1, 1, 0이네. 1, 1, 0. 아, C네. 다시 루트로 가서 A. BC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요 메시지를 요렇게 코드를 하면 인코드를 이렇게 한 거야. 이거를 저장하거나 누구한테 보내거나 하면 디코드는 이렇게 돼. 디코드가 다 돼. 뭐만 갖고 있으면 코드 충분한 거. 됐죠? 이게 우리 디코드하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여러분들 저 모든 파일은 다 뭘로 돼 있어요? 바이너리 스트링이라고 0100 바이너리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가 뭐고 어디까지가 뭐라는 거 어떻게 알아? 이게 구분이 없잖아. 중간에 여기까지가 뭐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알까? 이제 한 가지 아주 원초적인 파일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SCII 파일이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이다. 그러면 어떤 단위로 돼 있는 거예요? 8비트 단위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픽스드 랭스 코딩이라고. 그러니까 8비트씩 끊어서 얘는 캐릭터가 뭐다. 얘는 캐릭터가 뭐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그건 텍스트 파일 이런 것만 그렇고 실제로 우리들이 보는 뭐 MPEG이건 JPEG이건 온갖 종류의 컴프레스드 파일은 이게 어디까지가 길이라는 뭐라는 게 정해지지 않는 거야. 나름대로 코딩이 돼 있는 거야. 어떤 방법대로 코딩돼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돼 있지.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코딩 방법 중에 하나가 하여튼 뭐 많이 사용되는 코딩 방법 중에 하나가 하프만 코딩. 그렇죠? 오케이. 뭘 하고 싶은지는 됐어.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면 합시다.
아직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프리픽스 코드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 얘기는 곧 뭐 하는 거야? 코드 트리를 만들죠. 됐죠? 이렇게. 자, 다시 가봐요. 우리 6개 메시지가 있어. 6개 메시지를 코딩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다 프리픽스 코드야. 사실은. 그죠? 자, 어떤 게, 사실 프리픽스 코드니까 이렇게 코딩하면 돼. 요거에 해당하는 바이너리, 코드 트리 있어요. 요거에 해당하는 코드 트리 만들 수 있어. 쉽게 만들어, 사실은. 요거에 해당하는 코드 트리 뭘 거야? 1, 0인 경우에 A일 거야. 1, 1, 1, 1, 0인 경우에 D일 거야. 1, 1, 1, 1, 1, 1, 0인 경우에 C일 거야. 1, 1, 0인 경우에 D일 거야. 1, 1, 1인 경우에 E일 거야. 0일 경우에 이게 요거에 해당하는 코드줄. 요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쉽게 만들죠? 만들 수 있어. 자, 이제 뭔지 됐어. 이게 자, 어느 게 제일 좋아, 근데? 뭘 계산하면 알아? 기준이 뭔데? 이제는 코드 추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다 좋은 건데 우리의 기준이 뭐야? average 코드 length가. 그래서 우리 메시지의 프리퀀시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얘의 확률이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 예를 들어서 뭐 S라고 해요. 얘의 확률은 S분의 16인 거야. 그렇죠? 그럼 코드의 길이는 얼마인데? 2야. 얘는 S분의 5네. 코드의 길이 4야. 이렇게 다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S는 동일하니까 16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4 해서 다 그 값이 최소인 그러한 코드가 좋은 거지. 그래서 사실 위에 계산이 있을 거야. 그 계산 해보면 이거 첫 번째 코드 이렇게 한 거. 그건 당연히 전체 합이 이거 얼마야? 전체 합. 전체 합이 80 올 거야. 다 더하면.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85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평균 길이가 얼마야? 16 곱하기 3, 5 곱하기 3, 25. 물론 이거를 나누기 85 한 거가 3이지.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거는 평균 코드의 길이가 얼마야? 3인 거야. 뭐 당연하지. 고정된 거니까. 두 번째 거 계산해 봤어. 요거 나누기 85겠지. 그죠? 그러면 230. 그러니까 85를 나눠주지 않고 그냥 이거 곱한 것들만 계산해 본 거야. 세 번째 거 하면 210. 자, 이제 어느 게 좋겠어? 이제. 그럼 평균 코드의 길이가 얼마야? 212 나누기 10. 그러니까 뭐 2점을 넣어야 돼. 오케이? 자, 됐어. 이제 우리 간신히 뭐 하려는지 된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다시 정할래. 우리가 하고 싶은 문제는 뭐야? 인풋은 메시지들의 프리퀀시. 아웃풋은 뭐야? 바이너리 코드 트리야.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각각 코드가 BI라고 하면 코드 트리니까 각각 요거 메시지야. 메시지에 이거 리프 노드의 depth 곱하기 그거의 frequency 이거 다 곱해서 더한 이게 평균 코드의 길이하고 관계 있지. 사실은 요거 나누기 전체 프리퀀시의 합이 프리퀀시의 합이 평균 코드의 길이지. 근데 이거는 고정돼 있으니 결국 이 값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바이너리 코드. 간신히 문제 정리가 됐어. 그리고 질문 있습니다. 아마도 사실은 이거 아마 여러분들 2학년 때나 뭐 해가지고 디지털 미디어 원리 및 실습 등등에서 비슷한 거를 분명히 봤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너무 길게 설명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 뭘 만들고 싶은 거야? 다시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요 코드에 해당하는 트리가 요 코드에 해당하는 트리가 각각의 average 코드 길이 계산할 수 있어. 우리 목적이 뭐야? 그 값이 최소화가 되는 코드 트리. 그렇죠? 자, 일단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명확해요. 근데 이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만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알고리즘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나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해봐. 결국 뭐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얘만 가지고 계산해 봅시다. 우리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 뭐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야? 아까 보니까 아까 계산해봤어요. 뭐 해봤어? 16 곱하기 2. 2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그림으로 보니까 랩스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최소화시킨 값을 계산해 보면 16 곱하기 2야. 더하기 17 곱하기 2야. 더하기 이건 뭐야? 25 곱하기 2야. 그렇죠? 더하기 12 곱하기 이제는 하나, 둘, 셋, 3이네. 5 곱하기 4 더하기 10 곱하기 4. 맞죠? 그러니까 이 앞에 값들은 다 뭐예요? 요 여기에 어사인되어 있는 프리퀀시고 요거는 뭐야? 이 추이상으로 보면 뎁스네. 그러니까 리프 노드 모든 리프 노드에 대해서 각각 리프 노드는 뎁스가 있을 텐데 그 뎁스 곱하기 요 리프 노드에 어사인되어 있는 프리퀀시 값을 곱해서 다 더한 거. 그 값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고 싶은 그렇게 그게 최소화가 되는 그러한 트리를 찾고 싶은 겁니다. 이제 뭘 찾고 싶은지 됐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그래프 이론에서는 다른 용어로 사실은
weighted external path length라고 해요. external이라는 게 leaf까지 얘기해요. weighted라는 게 weight가 있다. weighted external path.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가 결국은 weighted external path length의 길이가 의 합이 최소화가 되는 tree를 찾고 싶어요. 그렇죠? 오케이. 야, 이거 오늘 내가 너무 이거 길게 했네. 오케이. 자, 우리 오늘 숙제. 요 문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디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자. 스스로. 그렇죠? 오케이? 스스로야. 이거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한번. 이게 숙제고 또 다른 숙제로 저 뒤쪽에 가면 이제 내일 다시 할 문제가 knapsack proble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4의 5절이에요.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 0-1 knapsack problem 있어. fractional knapsack problem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 오자. fractional knapsack problem을 정의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의해서 쓸 수 있어야 돼. 0-1 knapsack problem을 정의하시오. 그러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뭔지,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 오자. 이게 오늘.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 내일 봅시다.